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SQL 진도 막바지 나갈 거고요. 다음에 오늘 할 것은 지난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 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합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이쯤 하면은 실무자라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이런 변수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변수 좀 추가해줘.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죠. 아니면 나만의 테이블을 좀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만의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고 아니면 있는 테이블을 어떻게 컬럼을 좀 추가하거나 뺄 것이냐 위해서 데이터 생성과 변형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안 다뤘던 연습 문제들 아마 45장에서 연습 문제를 저번에 다루지 않고 끝냈던 것 같은데 조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회만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테이블을 생성 변형이 필요하시면 다른 명령어가 조금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select 별 from 어쩌고를 위주로 했었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명령어 create table이랑 그다음에 drop table입니다. 이 녀석들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저는 SQLite에서 이미 person site visit survey 테이블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person to, site to, visited to, survey to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site 테이블 person to ident는 컬럼 이름, 근데 그 녀석의 속성이 텍스트입니다. personal 텍스트입니다. family 텍스트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엔터. 무언가가 만들어진 것 같죠? 자, 테이블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랬더니 person2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뭔가 테이블 밸류를 새로 입력하는 절차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죠? 이건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다른 테이블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site2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첫 번째는 필드 이름, 두 번째는 그 필드의 각 셀이 갖는 변수 속성이 들어갑니다. latitude 이게 위도인지 경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latitude가 리얼이고 그다음에 longitude도 리얼 밸류를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프로그램마다 이 변수 속성을 입력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이건 SQLite는 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징 저 중에는 가장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MySQL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라고 해도 여기 텍스트를 최대 글자 수가 정해진 캐릭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 수가 변동 가능한 캐릭터로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실수라고 해도 32비트 실수 표현할 거냐, 64비트 실수 표현할 거냐, 양수만 집어넣을 거냐, 다 커스텀하게 다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략한 거는
MySQL처럼 조금 더 진보된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 선언하실 때 기본 키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키를 지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옵션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이 컬럼은 반드시 널 값이 아닌 게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입력할 때 특정 컬럼에 널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에 그 테이블에서 이 컬럼은 절대로 빈 값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속성을 주면은 테이블을 입력할 때부터 바로 에러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 컬럼에 널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널이 아닌 것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띄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본질적으로 이 테이블 관리의 그냥 본질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텍스트, 데이티드 텍스트. 다음에 아이고 제가 비지시트 2를 안 썼죠?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라서 정의할 수 없다고 고요. survey 2 taken 다음에 person font 그다음에 reading이 뭐야 리얼이었죠? 자, 그래서 tables로 접근하시면은 나만의 커스텀한 테이블이 4개가 정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새로 만들었으면 지울 줄도 알아야겠죠? 지우는 거는 drop입니다. drop 테이블 person 2 하면은 테이블스 정의 보시면은 이제 person 2가 없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그 서버 단위 프로그램들이 마치 다 그런데 휴지통 같은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지우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테이블을 제거하려면은 고심하시고 정말 지우고 싶을 때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되돌리기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없다고 가정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는 더 다양한 형태의 속성을 지원하는데 보통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형식은 이 4개입니다. 정수, 실수, 텍스트, 아니면은 불리한. 그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보된 진보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컬럼들마다 속성이 내가 제약해야 될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SQLite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나만의 제약 조건을 조금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도 지정하실 수 있고 외래 키도 지정하실 수 있고 그 녀석이 어디서는 기본 키인지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려면은 일단 survey 2를 지워야 돼요. drop tables survey 2 그다음에 table survey 2로 하고서 자, 우리가 한 줄에 썼던 거를 조금 길게 한 땀 한 땀 써보겠습니다. 일단 taken, person, quant, reading은 변수 명이니까 처음에 써주고요. taken, 인티저.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not, null 옵션을 한번 강제로 지정해 봅시다. not, null. SQL에서는 이 주석을 달고 싶을 때 요
하이픈을 2개 넣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생략할게요. person text 펀트 take는 반드시 널 값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강제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person은 missing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했고요. 펀트 real not null 우리가 무엇을 쟀는지도 반드시 널 값이 아니어야 되도록 했고 reading real not null 얘도 반드시 널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 키와 매력 키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키는 뭐였어요? 이 레코드에서 서로 다른 레코드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키 또는 키의 조합이 됐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는 반드시 다 서로 다른 값 아니면 서로 다른 조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지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내가 뭔가 레코드 입력하려고 할 때 이전의 프라이머리 키랑 겹치는 값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가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 기본 키는 이미 있는데요. 다른 기본 키 입력하세요.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서로 다른 메저먼트는 딱 한 번씩만 메저하도록 지금 쳤습니다. 다음에 오타 주의해야 됩니다. 포린키 테이크는 자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 키 역할을 하는 녀석을 쓸 거예요. 포린 키의 테이크는 visited identity를 참조할 거고요. 아이고 오타 났네. 미안해요. 이거 처음부터 다 쳐야겠네. 포린 키 person 포린 키에서 person은 person의 identity를 참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옵션 입력했으니까 다 듣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했더니 신텍스 에러가 났죠? 저는 오타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타를 내시지 않았겠죠? 신속하게 고쳐두겠습니다. 아무튼 아이고 프레트 테이블 서베이 2 taken integer.null person text font real.null 다음에 reading real.null foreign key taken primary key taken count 다음에 foreign key taken 다음에 foreign key person references person identity 하고서 다 실행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타가 나네. 자, 필요하게 되면 쓰겠습니다. 쟤를 카피 다음에 에디터 열어서 전압기 하시고 그리고 실행 취소 어디 갔어? 뭔가 지웠는데 그걸 지우고
지우고 references 안 틀렸죠 이제? 자, 복사 붙여넣기. 네, 했습니다. 자, 테이블을 생성했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생성한 테이블에 이제는 데이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테이블에다가 나만의 레코드를 좀 입력해 보고 싶어요. 이런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인서트와 딜리트를 이용해서 이제는 정의된 테이블에 레코드를 하나하나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문법은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values 다음에 우리가 정의한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사이트 가보시면 저희가 사이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텍스트, 리얼 3개 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리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해봅시다. insert into values 우리는 values 2죠. dr-1 그냥 두 개 소수점을 생략하겠습니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29. 짠! 그러면은, 아이고, 못하네. 쏘리. values 2가 아니라 insert into, 어디야? 사이트죠? 사이트 2, values, 이게 values죠? 신텍스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져나가는 명령이 뭔지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저는 강제로 껐다가 켜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이따가 가산점 받아가십시오. 저 컨트롤 C 해가지고 강제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사이트 2 말고 사이트에다 넣겠습니다. insert into values 2 사이트 values dr-1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29 and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select from 별표 from site 하시면은 뭔가 내가 커스텀하게 추가해 놓은 레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두 개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응용 해봅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직접 값을 떼와서 테이블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트 테이블 just let long 하고서 자, latitude 텍스트, longitude 텍스트. 자,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가 형 변환을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nsert into just let long으로 예를 들어서 values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29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긴 있는데 여기 부분을 SQL은 늘 입출력을 테이블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부분 자체가 그 테이블 값으로서 바로 입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select latitude long from site 하시면은 select star from just long 하시면은 아이고 우리가 입력했던 것 말고 자 사이트 테이블에 있었던 다른 값들도 다 똑같이 임포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도 되고 다량의 내가 선택한 그 테이블들을 다량 컬럼들을 한꺼번에 다른 테이블에서 떼어서 입력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입력했으면은 지울 줄도 알아야겠죠?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자. 왜냐하면 또 통계학과가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어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디가 좀 복잡해지냐면 아까 어떤 컬럼은 외래키로 다른 그 테이블의 어떤 키를 참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서 한 테이블에 어디만 삭제를 하는 게 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데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복잡한 상황은 일단 무시하고 기술적으로 내가 진짜로 어떤 레코드를 지우고 싶다고 가정하고 무작정 삭제해 봅시다. 자, 만약 하나의 단독 테이블에만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지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할 때 where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랭크 댄퍼스가 어떤 측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다음과 같이 person 테이블에서 프랭크 댄퍼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select 별표 from person 하시면은 여기서 댄퍼스를 아예 없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delete from person where 자, where문에는 우리의 조건을 입력하면 되죠. identity가 댄퍼스다. 이거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select 별표 from person 하시면은 나머지 맨 마지막 하나가 날아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조건을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내재적으로 SQL도 row ID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row ID를 4번을 지우십시오 하면은 4번이 누구예요? 이게 row죠, row. select 별표 from person 하시면은 4번이 지워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구문을 쓰시건 상관없는데 그 형식이 어떻게 돼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where은 조건. 근데 이 테이블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방금 하나 상당히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자, 댄폴스는 지금 서베이에서 한 번도 서베이를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로는 보세요. 로는 여기서 조금 좀 조사를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서베이 테이블이 이렇게 정의됐다고 쳐요. 자, 서베이 테이블에서 펄슨이 누구를 참조하죠? 웨르키로서 펄슨 아이덴티를 참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이 서베이에서 이 펄슨은
이 펄슨 테이블 아이덴티를 이렇게 외래키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로가 참조 대상이 되는데, 아이고, 로를 지웠어. 통계학과의 고정관념은 어떻죠? 펄슨에서 로 지웠으면은 서베이 테이블이랑 뭐 그대로 있겠지. 그쵸? 통계학과가 CSV 파일 만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 테이블은 실제로 이 SQL 상에서 어떻게 됐을지 좀 두려워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에 자, 여기서 레이크입니다. 레이크를 실수로 제거했다면 어떨까요? 서베이 테이블은 앤더슨 레이크가 수행한 7개의 측정 레코드를 담고 있지만 아이고,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베이 펄슨은 펄슨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키이고 모든 쿼리는 전자의 값을 매칭하는 후자의 행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고급 쿼리를 쓰진 않았지만 이 더 복잡한 일들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교재 설명이 부족하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저는 로를 지웠습니다. 서베이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보시면 다행히 로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로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로가 살아있다고 해도 이제 로가 참조될 아이덴티 테이블에 로를 정의할 수 있는 그 기본 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로는 더 이상 이렇게 떠다니 뭐라 그래야 돼? 다른 정보랑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요새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비슷한 일이 그 어디서 일어나냐면 건강보험 정보 테이블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 모종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거든요. 뭐 개인정보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쓰면은 너무나 큰 위험에 보안상의 위험에 닥치게 됐을 때 법원에다가 그 소정 절차를 밟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나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닥터나우 같은 거? 코로나 걸렸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셨죠? 닥터나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내 옛날 진료 정보 보기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최근 1년 동안에 어느 병원을 갔는지 사실은 무섭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네.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어. 그래서 닥터나우를 켜요.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오늘 내가 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어. 그러면은 한 하루 이틀 뒤에 닥터나우를 켜보면은 나의 과거 진료 기록이 다 날아갑니다. 왜냐면 이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냐면은 그 주민등록번호에 대응되는 그거를 뭔가 암호화시킨 아무튼 주민등록번호의 대용키가 모든 테이블에 그 기본 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자, 여기가 이 사람의 자격 테이블, 뭐 진료 테이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신상 정보는 다 자격 테이블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진료를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본키로 한 다음에 이제 명세서마다 이제 서로 다른 유니크 키가 또 부여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차피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 테이블에 이 모든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자격은 아이디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전 다른 데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만약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입력된다 그러면은 이전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명세서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닥터너를 켰으면은 여기만 찾아주는 거예요. 밑에 새로운 것만. 옛날 거는 내 정보긴 한데 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난 김에 잠깐 딴소리로 이야기해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을 보증하는 한 방법은 기본 키로 사용하는 레코드를 삭제하기 이전에, 즉 레이크 아니면 로를 삭제하기 이전에 외래 키로 레이크를 사용하는 모든 레코드를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참조 무결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잘은 모르지만 그거를 보장하고 싶으면은 로를 지우기 전에 여기 있는 837, 844 로, 그다음에 752 로 썰을 다 지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프로그램이 참조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은 기본 키 로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레코드들을 다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적인 거는 우리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survey.person에 널인 모든 사용자를 문자열 unknown으로 대체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 이거 하나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저거를 하려면은 테이블을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바꾸는 게 필요한데 설명이 잠깐 생략된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이 끝나고 찾아가지고 이거에 해답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동료 중에 한 명이 로버트 올름스테드가 특정한 온도 측정치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CSV 파일을 보내왔다. 이것도 약간 어렵죠? 서베이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로 추가하려고 CSV 파일을 읽고 SQL 인서트문을 출력하는 작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펄슨 테이블에 올람스테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려면은 SQL insert or replace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거는 사실 다른 지식을 좀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SQL이랑 CSV를 잘 오가고 싶겠죠? 그러면은 SQLite-에다가 외부의 CSV를 임포트하는 기능 같은 게 조금 추가 필요한데 그런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을 거라면은 어떻게 요 녀석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실력을 갖고 있죠? researchgoogle.com 하시고 대충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파이썬에서 fread로 CSV 파일 읽고 그다음에 for each 라인에 대해서
프린트 F 프린트 F 구문 같은 걸로, 자, 일단 요 스트링을 컴마 기준으로 파싱해서 2개의 객체로 가진 다음에 각각을 스트링으로 인쇄하는 구문을 써가지고 포맷 형식에 맞게 내가 sprintf 뒤에다가 자, create insert into person values 하고서 괄호 열고서 이제 %s 또는 %f를 안에다가 집어넣고 619랑 21.5, 620이랑 마이너스 15.5를 차례대로 집어넣는 뽀구문 같은 걸 작성하면 되겠죠? 정말 기말고사 문제로 뭔가 내고 싶은 거긴 한데 이번 시험 범위에 파이썬을 제가 안 써가지고 내기 좀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중간고사에 파이썬 못했어도 이번에 리눅스랑 SQL 할 줄 알면 기말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한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안 냅니다. 그다음에 3번 SQLite는 SQL 표준이 아닌 몇 개의 관리 명령어가 있다. 자, 뭐냐면요.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MySQL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보자.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게 아니면 테이블들을 보는 게 show tables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텍스 에러 나오죠. 그러니까 SQL 지리문 말고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마다 조금씩 다른 명령어들이 있는데 자, 그중 하나가 뭐 .tables 아니면 .quit, .databases 같은 건데 그거 말고도 덤프나 로드 같은 거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뭔지 사용 범위나 알아볼까요? 덤프 뭡니까? 제가 최근에 쳤었던 SQL 구문들을 다 출력을 해주죠. 자,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로드입니다. 로드로 덤프에서 생성된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요거를 다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실행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린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수도 있죠. 네. 자, 이거를 뭐 활용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생각하는 걸로 남기겠습니다. 자, 이 modify는 제가 따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코드를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 주의할 점은 기본 키가 관련된 아규먼트에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모든 레코드가 유일한 기본 키가 있을 때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기본 키가 없으면 내가 변경하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의 생성과 변형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45에서 우리가 도전 과제를 살짝 그때 여기를 안 나가고 진도가 끝났던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할 수 있는 건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DR1 사이트의 모든 방사선 측정치를 출력하는 쿼리를 작성하세요. 자, 테이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DR1 사이트의 모든 방사선 측정치. 방사성 측정치는 어디 있어요? 서베이에 있죠? 그다음에
DR1 정보는 어디 있어요? BGT도에 있죠? 자, 그러니까 DR1이라는 거 알려면 BGT들랑 서베이를 조인할 필요가 있어요. 조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펀트가 라드인 것에 대해서 리딩을 출력할 필요가 있겠죠? 한 1분 정도 한번 쳐볼래요? 이제 같이 해봅시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볼까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다 전부 선택해 올 겁니다. 어떻게? 우선 사이트랑 BGT들을 다 조인시킬 거예요. BGT랑 서베이를 from BGT도 조인 서베이 이렇게 하시면은 광활하게 나오죠.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키로 딱 적시할 게 뭐 있죠? 서베이에서 테이큰이 BGT에서 아이덴트랑 같죠? 그래서 그 조인의 키를 적시를 합니다. on BGT 점 아이덴트는 다음에 어디 갔어? 서베이의 테이큰 이렇게 해서 광활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매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DR1 사이트의 모든 방사선 측정치죠. 그러니까 DR1에 방사성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자, where 우리가 where 조인된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을 지칭할 때는 물론 두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두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테이블이 어디서 왔는지 컬럼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지칭을 해주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visited 점 보자. DR1 컬럼 이름이 뭐냐? 네, 자, 사이트죠. 사이트가 DR1이고 밴드 젠 게 뭐예요? 펀트가 라드 펀트가 라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DR1 사이트에 라드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기호에 따라서 셀렉트 뭐 이렇게 비지티드 점 사이트 그다음에 survey 점 펀트 그다음에 survey 점 reading from 세 개의 컬럼만 바꾸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펀트를 survey 점 펀트에서 앞에 survey를 빼먹었는데 얘는 컬럼마다 이름이 다른 필드라서 다행히 에러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타가 났죠?
사이트가 아니고 사이트죠. 그래서 자, from 조인한 녀석에 대해서 조인의 그 키를 지정한 다음에 쿼리 조건 dr1에 라드만 나오라 뽑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열을 visited site, quant, reading 이렇게 하면은 요 세 개의 필드에 대해서 세 개의 그 행을 지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환기가 되죠. 한번 더 해봅시다. 프랭크가 방문한 모든 사이트를 출력하는 쿼리를 작성하세요. 프랭크가 방문한 모든 사이트를 자, 프랭크가 방문한 퍼스널의 프랭크이면서 그 사람이 방문한 모든 사이트를 지금 출력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디랑 어디를 머지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펄슨과 만약에 이 프랭크가 PB라는 걸 몰랐다면은 이 펄슨을 정말 프랭크가 들어있는 펄슨과 그다음에 사이트는 지금 여기 있어. 비지티도 있어. 둘을 이을 공통의 키가 아무것도 없죠. 둘을 이어주는 키가 어디 있어요? 누가 어디를 방문했다? 어디 있어요? 서베이에 있죠. 그래서 서베이의 아이덴티티랑 펄슨을 있고 그다음에 서베이의 테이큰과 비지티드를 이어야 돼요. 비지티드 아이덴티티를 이어야 돼요. 자, 셋을 잊고 나서 프랭크가 방문한 사이트 여기 사이트 어떻게 출력할지 20초 정도 또 생각해 봅시다. 저 감이 오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무턱대고는 언제나 셀렉트 별이 편하죠. from 그다음에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셋 다 조인 시켜요. 조인 자 person 조인 survey 조인 visited 이렇게 하면 어마무시하게 긴 테이블이 나오겠죠? 자 조금 가속을 시켜서 대신 우리는 조인 조건이 있죠? 누구랑 누구랑 누구는 같아요. 아이덴트에서 person 똑같고 그다음에 taken의 여기 서베이 테이큰에서 visited 아이덴티 똑같죠? 그걸 반영해서 person.identity는 survey.person and 중간에 좀 화면이 잘리고 있습니다. and 이거 빼먹었네. on 다음에 또 뭐가 같아야 돼요? survey.taken이 어디랑 같아야 돼요? visited의 identity랑 같아야 되죠? 요거까지 하면 이제는 그 허수가 아니라 이게 유효한 매칭된 것만 남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틀렸어? person. 아이고, 제가 조인 틀어 썼네. 여기만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조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프랭크가 방문한 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where
자, 뭘 찾으면 돼요? 펄슨의 퍼스널이 프랭크인 걸 찾으면 되겠죠? 프랭크. 그다음에 그러면은 4개가 나오고 프랭크 패러더비가 찾은 데가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그 녀석이 방문한 사이트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셀렉트 비지티드 사이트 요거를 남겨서 DR3만 방문했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년간 5천 군데를 갔었어. 그 중에 유니크하게 갔던 데가 어딘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셀렉트 디스팅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DR3만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갔으면은 이 디스팅트를 통해서 유니크하게 갔던 것들을 축약시켜 볼 수 있고요. 조인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쿼리가 무슨 결과를 산출하는지 말로 설명해 보세요. 한번 한 20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같이 볼까요? 조인할 때 o는 사실 그 역할이 where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where과 다른 점은 where은 합치고 나서 필터링 하는데 o는 합치기 전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여기 결과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이트랑 비지티드를 조인시킬 건데 이거는 사이트 이름을 맞춰주는 거고 나중에 뭘 띄워요? 자, 레티튜드가 마이너스 49도 이하고 1932년도부터 측정한 모든 사이트들을 찍어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조인 구문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진도가 끝나는데요. 그 시험에 내기는 좀 그렇지만 SQL과 리눅스에서 알면 좋은 것들을 조금 다루고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혹시 조인이 여러 가지 종류의 조인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이너 조인, 아우트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렇게 있죠. 아, 그리고 그냥 잠깐 펜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패드 판서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 판서 하려는 게 또 애플 펜슬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제가 분명 아까 애플 펜슬로 적었죠. 어디 갔죠? 네, 사서 하죠.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요. 우리가 분명 두 테이블을 합치면은 서로 조금 중복 안 되는 정보들이 있죠. 자, 설베이만 해도, 그다음에 펄슨만 해도, 여기 설베이의 펄슨 보면 4명은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된 펄스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이게 댐펄스가 서베이스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을 조인시키면은 이런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펄슨들을 다 포함시켜 놓고 각자에 대해서 미싱인 부분을 그냥 NA라고 띄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있는 레코드는 뭐라도 적어도 양쪽 테이블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다 갖고 와라가 되겠죠? 합집합 개념이죠. 이게 아우터 조인입니다. 그다음에 가뜩이나 용량도 적은데 뭘 하러 미싱까지 갖고 와? 나는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있는 밸류들만 갖고 올 거야. 이게 이너 조인입니다. 교집합입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은 잃어버려도 되는데 왼쪽은 다 남겨야 돼. 자, 그러면은 왼쪽은 NA를 허용하는데 오른쪽은 다 NA를 안 갖고 와. 이러면 레프트 조인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NA를 포함해서 모두 남기고 싶은데 레프트는 NA를 날리고 싶으면은 화이트 조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아우터 조인을 중간에 다 구문으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문 여기서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Select belf from person과 지금 서베이를 조인할 건데 여기서 on으로 person.ident랑 그다음에 survey.person을 같이 할 거예요. select belf from person join survey on 이렇게. 여기서 자 조인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봅시다. 아우터 조인. 잘 안 보여요? 올릴게요. 밑에 구문 보이나요? 조인에다가 제가 뭐 했냐면은 select belf from person join survey 여기까지는 뭐 알던 거죠. 그 다음에 person.identi랑 survey.person은 같은 거니까 넣었습니다. 근데 조인 부분을 그냥 조인이 아니라 아우터 조인을 한번 써볼게요. 예상치 못한 게 나왔네. 자, MySQL은 되는데 SQLite3는 안 되네요. 만약에 MySQL을 쓰셨다면 아우터 조인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결과에 뭐가 나왔을 거냐면 보시면은 댐펄 스프랭크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에 밑에다가 댐펄스 그다음에 프랭크 댐펄스 그다음에 널 이게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너 조인은 될까요? 사실 디폴트로 뽑히는 옵션이 이너 조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얘네 안 된다니까 되는 거는 다 해봅시다. 이너 조인 됐고요. 화이트 조인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레프트 조인은 되나 보지? 레프트 조인. 레프트 조인도 지금 보니까 제가 분명 레프트 조인은 레프트의 레프트를 다 남기는 게 레프트 조인인데 지금은 오른쪽을 다 남기고 있어요. 그 댐폴스가 잘렸죠? 지금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프트 조인인가 예상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화이트 조인의 결과여야 되는데, 미안한데 지금 레프트 조인은 레프트 사이드의 모든 레코드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매칭되는 것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적당히 더 명확하게 레프트 아웃 조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MySQL은 먹힐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옵션이 뭐냐면은 R이랑 파이썬에서 R에서는 머지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다스에서도 머지 옵션이 있죠. 그래서 R에서의 머지 같은 경우에는 자, 레프트를 보통 X라고 지칭하고 라이트를 Y라고 지칭하거든요. 올점 X랑 올점 Y에 대해서 자, 뭔가 X 테이블을 지정하고 Y 테이블을 지정하고 나서 X를 모두 포함시킬 거냐, Y를 모두 포함시킬 거냐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루 하시면은 풀 아우터 조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점 X만 트루하고 올점 Y를 펄스 하시면은 레프트 조인 되고요. 그다음에 올점 X를 펄스하고 올점 Y를 트루하면 라이트 조인 되고 둘 다 펄스 하시면은 이너 조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그 레프트 라이트 조인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나 중요하지 물론 시험 문제 내기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잔챙이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가상머신 계속 켜두고 계시죠? 리눅스의 그 쉘 커맨드를 조금 명령어를 새로 익히는 건 아니고 그 리눅스만의 강력한 그 사용자 관리 체계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눅스 여기 슬라이드 강의 노트에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앱 인스톨, 자 이제 나갈게요. 지금 잠깐 다시 배시 쉘로 돌아왔는데요. 관리자 권한으로 뭐 하고 싶으면 sudo로 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윈도우에서도 그랬듯이 그 리눅스도 내가 관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폴더와 파일 아니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폴더와 파일이 매우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리눅스에서 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거기가 이제 58쪽부터 자, 특히 사용자 관리까지 해가지고 62쪽까지거든요. 보실게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보면 조금 자,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 리눅스 기준으로 바탕화면 데스크탑이 파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ls 하면 파일이 그냥 뜨는데 ls-l 하셨을 때 좌측 첫 번째 열이 뭔가 이상한 rx, rw, r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제 요게 뭔지를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중간에 YS가 적혀 있죠?
오른쪽은 뭐 이건 파일의 바이트 크기인 것 같고, 이거는 파일을 맨 마지막에 수정한 날짜인 것 같고, 이건 이름이야. 여기를 읽고 건드리는 방법 한번 살펴봅시다. 접근 권한의 표기 방법, 소유자의 권한, 그룹의 권한, 기타 사용자의 권한, 9자리 표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맨 처음, 이거는 디렉토리인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유자 아이디, 그룹 아이디입니다. 이 파일의 소유자 아이디, 이 파일의 소유자가 속한 그룹 아이디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소유자는 자, 여기 맨 처음 3개로 서술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유자와 같은 그룹에 속한 이 소유자의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면 이 두 번째 세 글자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용자는 맨 마지막 3개에 해당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3개가 뭐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입니다. 읽으면 이렇게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 바질점 텍스트 있죠? 이 바질점 텍스트는 제가 지금 YS로 로그인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 나가 지금 나는 RW 그 대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냐면은 이 파일을 일단 읽을 수 있고요. 이 파일에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쓴다는 건 뭡니까? 나노 같은 거 열어 가지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오른쪽 파이프 연산자로 여기다가 특정 텍스트를 더 씌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행 파일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처럼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파일일 경우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윈도우로 시작하면 .exe 파일인 경우에 내가 실행까지 할 수 있으면은 X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폴더에 파이썬이 들어 있었다. 아니요. 자, 지금 여기서 SQLite 3 같은 게 지금 실행 파일이거든요. 실행 파일은 특별히 여기 X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QLite 3라는 이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의 소스 코드를 이 유저랑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읽어올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요. 실행도 할 수 있고요. 다만 맨 마지막 3개 보시면은 나랑 이 그룹 YS 그룹에 속하지 않은 유저라면은 이 파일의 소스 코드에 뭔가를 더 씌우거나 아니면 이 파일을 편집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X 버튼이 뜰 수 있는 예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이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를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관리자가 사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면은 62쪽에 있는 add user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자는 누군가를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건 될 유저인데 사용자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운영체제에서 저는 사용자죠? 아니, 운영자죠? 그러니까 내가 add user로 뭔가 새로운 아니면
내 서버에 다른 사람이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른 파일은 못 만지게 하고 싶어. 그럼 add user 하시고서 뭐 자 ys3 이렇게 ys4 이렇게 하면은 내가 유저를 새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sudo add user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운영체제의 관리자니까 관리자 전비 써가지고 이 ys4에 패스워드도 새로 지정하고 0000 0000 해가지고 ys4라는 아이디도 새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우분투 까실 때 여러분만의 아이디 지정해가지고 지금 우분투 쓰시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운영체제의 관리자의 한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관리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콜앱만 되셔도 여러분들은 이 가상머신의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자, 근데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의 이 가상머신에서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ys4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자일 때보다 안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ys4로 들어오시려면은 여기 로그아웃 버튼 누르실 때 스위치 유저 하시면은 이제 ys4로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파일의 관리자랑 그다음에 add 유저랑 마찬가지로 그룹을 새로 만들고 유저들을 그룹핑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특정 파일에 대해서 관리자랑 이 파일의 소유자랑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이제 chown이고요. 그거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받고 싶다. 권한을 바꾸고 싶으면은 자 chmod를 이용하셔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옵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리눅스에 조금 더 익숙해지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질문 답변 저번 때처럼 질문 답변 위주로 하고 출석하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녹화도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 12월 8일 정규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